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TV 전원책입니다. 오늘 또 조국시 얘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문 대통령은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김정숙 여사도 동반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뉴욕 행은 김정은의 태도 변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선에 몸이단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해 오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정격 해임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러자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며 최선의 제일 부상을 시켜서 트럼프에게 추파를 던졌죠.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뉴욕행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미국 간에 촉진자, 중재자를 자처하는 마당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말입니다. 나중에 숟가락 하나 얻는 모습을 연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할까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유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트럼프입니다. 김정은이 영변 플러스 알파로 생색을 내어주지 않는 한 트럼프도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명분이 없죠. 다시 말해 영변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대한 논의가 미국 간 실무 협상의 핵심입니다. 그나저나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결국은 북핵 동결로 트럼프는 만족할 겁니다. ICBM만 폐기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생색을 내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내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수요일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국시 얘기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신문은 조국시 기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오전에는 빅뉴스가 터졌죠. 제가 이 망명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건의 핵심인 조국의 집과 조국 부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을 아실 겁니다. 윤 총장이 제 방송을 봤을 리는 만무할 터인데 이제야 부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오늘 아침 9시경에 조국시 집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떠난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사모펀드에 관련된 서류와 입시 비리에 관련된 자료를 압수한 모양인데요. 이쯤 되면 조국 씨는 장관이 아니라 그저 잡범 범죄자일 뿐입니다. 하긴 우리 국민들은 벌써부터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범죄자, 아무리 잘 봐줘도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범죄도 자식들 입시 비리부터 운동학원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주가 조작에 연관된 사모펀드까지 고급 스킬을 요하는, 말하자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아주 교묘한 고등범죄입니다. 고수들의 범죄 행태라는 겁니다. 솔직히 조국 씨의 범죄 수법을 보면 전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주요 사유였던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 같은 것들이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이 정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겠죠. 조국 씨 자신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고 논문 표절 혐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사 참사가 날 때마다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실이 도마 위에 올랐죠. 언론과 국회에서 그랬습니다. 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가 언제까지 장관 자리에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다들 궁금해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와 가까운 이들이 더 그럴 겁니다. 인간은 잘나가는 이웃의 스캔들을 보면서 거울 앞에서 혼자서 키득키득대는 존재이니까요. 그 사람이 평소 도덕적인 인간으로 행세를 했다면, 그래서 부도덕한 이들을 광장 한가운데 목을 매다는 일, 목을 자르는 일에 맨 앞에서 앞장섰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조국 씨가 딱 이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국 게이트는
마침내 국민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 시청률을 올리는 불멸의 비극, 불멸의 드라마 말입니다. 제가 이 망명방송에서 조국 씨의 입시 비리 범죄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온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그에 저 정경심 씨는 사무소 위조로 이미 기소되었는데 그녀의 동양대 연구실에 있었던 컴퓨터에 딸과 아들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파일이 있었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만천하에 들통나 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짜 표창장으로 아들과 딸의 스펙을 만드는데 남편인 조국 씨가 몰랐다는 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이 상식에 부합하는 걸까요? 검찰은 아마도 명백한 증거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는 조국 씨의 딸을 병량 논문 제1제자로 만들어준 당국대 장영표 교수와 그 아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조국 씨가 직접 입시 비리에 나선 증거를 찾아낸 것이죠. 언론이 보도대로 장 교수와 조국 씨는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장영표 교수가 조국 딸에게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의 제1세자가 되는 문자 그대로 황금 스펙을 선물한 대가로 조국 씨 역시 자신의 있던 서울법대 설립한 국립인권법센터 명예로 장 교수 아들과 자신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라는 황금 스펙을 준 겁니다. 가짜 스펙이지만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할 수도 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이 조국 씨는 청문회에서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재직 중인 곳에 자식이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도 자신은 남의 일을 보듯했다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딸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권법센터에서 일을 했고 세미나도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스펙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죠. 장 교수 아들이 세미나 한 번 참석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인권법센터는 물론 서울법대 관계자 누구도 그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권법센터장이자 조국 씨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인석 교수도 어제 검찰에서 8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하는 걸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냈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그런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인턴 증명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령이 있어서 만들었을까요? 마침내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죠. 조국 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뒤지니까 조국 씨 딸과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만들어준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이 나온 겁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정경심이 정보사 직원을 시켜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는데 검찰이 제출받은 것이죠. 검찰이 낚아챈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조국 부부로서는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핵심 증거를 검찰에 내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세간의 평치는 머리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검찰이 조국 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물론 이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것이고 그만치 충분히 범죄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인턴 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보도해 왔는데 이젠 조국 부부가 동양대 표창장에 이어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도 위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인턴십 증명서는 조국 씨의 딸이 고려대에 입학하는데 쓰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키스드 한국과기술연구원은 딸이 대학 때 참가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을 5일째
그만뒀다고 밝혀서 조국 씨가 청문회에서 2주간 출근했다고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5일째 그만뒀다고 하지만 이틀 출근한 겁니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인턴 활동 기간은 3주였고 그곳에서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뭔지를 보았다고 장황하게 적어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청문위원이 그럼 왜 퀴스트의 출입 기록이 이틀뿐이냐고 묻자 조국 씨는 태연하게 답변합니다. 여러 명이 가면 태거, 즉 출입증을 찍지를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은 조국 일가가 가로등업체 지분 11%를 공짜로 챙겼다는 기사, 또 정경심과 남동생이 사모펀드 코링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 그래서 8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기사, 이 조국 씨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추문들, 범죄 사실에 대한 기사가 빼곡합니다. 내겐 조국 씨는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패가망신 직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씨는 잘 버팁니다. 마치 여론몰이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표정을 하고서 말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세간의 눈길을 잠시 피했을 때 그는 웃고 있을 겁니다. 고백하자면 그가 추하게 보이면서도 측은지심이 드는 걸 어찌할 수 없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